안녕하세요. 고명환 아카데미 일기 27호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어저께 주역 강의 일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읽는 또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12장이거든요. 살다 보면 소위 운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밝음이 다하면 어둠이 오는 이치이다. 이러한 어둠의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불행이 겹쳐온다. 그러나 군자라면 마땅히 실망할 일이 아니다. 오르막 뒤에는 다시 내리막이 있고 어둠이 지나면 여명이 밝아오는 것이 또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막힐 때일수록 갱생의 노력을 경주하고 몸을 움츠려 더 멀리 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막힘의 운에서 탈출할 방법은 있는가? 물론 있다. 주역에서는 다음에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어떻게 해야 하늘의 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3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무구이고, 두 번째는 주, 세 번째는 리지. 첫 번째부터 얘기해보면 무구라는 것은 어렵다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흠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주, 주는 밭의 경계가 되는 두둑을 말하기도 하고 밭에 가지런한 일항을 뜻하기도 한다. 밭의 두둑이나 일항처럼 가지런하고 질서 있게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절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 3번째는 리지다. 이때의 리는 순종하고 따른다는 뜻이다. 지는 하늘의 복이라는 말이니 현재의 어려움과 막힘의 운세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한다는 의미다. 이상의 세 가지가 이 부의 운세를 뚫고 나가는 비결이라는 말이다. 이 부는 그 부자 부가 아니고 그 막힘을 말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부. 그러니까 고명환 작가님이 자기 책 앞에 사인해줄 때 쓰는 어구가 자주 쓰시는 어구가 있어요. 고통 속에 해답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 마지막에 그 리지라는 말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현재의 어려움과 막힘의 운세를 이게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한다는 의미다. 고통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순종해서 그 고통을 겪다 보면 해답이 나온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막힘의 운세는 언제 뚫리는가? 막힘의 운세가 뚫릴 때에는 순서가 있다. 우선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부의 운세를 멈추게 해야 한다. 부를 아까 그 한자로 보셔야 되는데 부는 막힘이란 뜻이거든요. 이것이 휴부의 단계다. 쉴 휴자 있잖아요. 휴부의 단계다. 말하자면 활화산이 휴화산으로 바뀌는 단계다. 이 단계가 되면 대인의 운세는 마침내 길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아직 운세가 역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는 게 거의 죽을 지경이다. 사업으로 따지자면 오늘 내일 금방 망할 것만 같은 상황이다. 기망은 이렇게 곧 죽을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은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대인의 운이 이 정도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막힘의 운세가 휴지기에 들어섰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군자로서의 일을 어떻게든 계속해야 한다.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고 실을 자아내듯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작은 누에에서 다시 실이 뽑아져 나오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할 일을 해야 한다.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누에가 기신기신 하면서도 끝까지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어가는 모양을 형용한 말이 개우포상이다. 한자가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휴부의 단계 다음이 경부의 단계다. 막힌 운을 마침내 뒤집어 엎는 단계다. 등산에 비유한다면 마침내 정상을 눈앞에 둔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자는 끝까지 나아가 반드시 막힌 운을 뚫어야 한다. 그 마지막 고비가 경부의 단계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다. 그래서 선부 여전히 막혀 있다고 했다. 정상이 가까운 건 분명한데 모퉁이와 큰 나무에 가려 꼭대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와 같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역경을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해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후히 그 뒤에는 기쁨이 있다고 했다. 막힘의 운세가 끝나고 마침내 정상이다. 이제는 내리막이요 열린 운의 시작이며 성공의 길인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주변에 투자자들, 제 주변에 투자자분들이 좀 있는데 다들 저 포함해서 다들 힘들고 전세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 역전세 건들도 문제가 있고 또 대출 이자도 금리가 많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그 이자 때문에도 힘들고 또 임대차 3법이어서 임차인들이 이제 임대인들을 너무 당당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도 힘들고 다들 이제 주변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둘씩 아웃되고 있고 아니면 이제 거주지를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다들 고민이 많은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 주역 강의 책에서도 말했듯이 그냥 회피하지 말고 단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것 같고 오늘 제가 미국 돈 푸는 속도 관련된 영상을 좀 공부했는데 5월 말부터 미국에서 지금 단기 국채를 엄청 발행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11월 5일에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 근처에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 선거가 이길 확률이 8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대선 전에 오르려면 지금쯤 돈을 풀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처럼 미국이 단기 국채를 엄청 풀고 있대요. 코로나 같은 그런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이 정치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이 바이든 쪽에 관련된 금융 담당자들이 미국 단기 국채를 엄청 풀어가지고 지금 돈이 엄청 풀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효과는 대선 근처에 가서 나타날 것이고 또 그때 미국 주가가 올라 있어야 대선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고 달러가 뭐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9분이 지났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